반갑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서경석입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올바른 교정치료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정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교정학회 회원분들의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그 환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휴. 지금만 브라켓을 붙이고 나오신 환자분들 지금 혼이 많이 빠져 계실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좋죠. 짧지 않은 시간이실 텐데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어머! 아니 무슨 저 걸그룹 멤버 같으신 분이 갑자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이은주라고 합니다. 위생사 하시기 전에 저희 쪽 꿈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끼가 없어서.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저희 둘이 하면 좀 허전하죠? 그쵸. 자, 그래서 또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잠깐 만났는데 거의 영화배우예요. 아주 장동건 씨 느낌의 영화배우는 아니고 훈훈한 분들이 좋아해요. 훈남 스타일의. 자, 직접 좀 소개해 주실까요?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예의의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석 원장입니다. 원장님도 의사 되시기 전에 뭔가 좀 저희 쪽 꿈이 있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저는 지금도 꿈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은 약 15년 전이죠.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분의 병원에서 네. 교정 치료를 받았고요. 또 한 번 보시겠어요? 잘 붙어있네요. 교정 치료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교정은 교정과 의사 선생님이 맞습니다. 계신 병원. 네. 말씀드렸듯이 15년 전에 몇 살이에요? 20살 때. 조금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예, 맞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7세부터 교정과 의사를 만나보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과 의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성장이고 또 동시에 노화를 저희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노화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의사들이 교정과 의사일 겁니다. 7세부터 우리 아이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나가신다면 꼭 7세에 교정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가장 최적의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거는 교정치료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삼겹살 먹다가 삼겹살만 껴도 막 너무 불편하고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입안에 가득 장치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 솔직한 거 좋은데요? 치아를 움직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적절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증이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치아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무리 없다. 장치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면 뭐 아시겠지만 막 장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철사가 걸리기도 하거든요. 결국 장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장치를 떼야 되는 장치니까 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기가 막힌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잠깐 떨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나 처음에 익숙치 않으신 환경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얇은 철사가 입안에 들어갑니다. 치아가 이제 펴지는 과정 중에 생리적으로 철사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교정치료 받았을 땐 괜찮았는데 내일 가면 찔리고 일주일 있다 가면 찔리고 이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니 많이 불편하시면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되고 너무 어색하게 불편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주의사항 잘 지켜주신다면 그런 불편함들도 최소화할 수 있으시니까. 오징어. 마른 오징어 말씀하시는 거죠? 아우 엄청 마른 오징어. 단거죠 말고 마른 오징어. 쥐포.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탕은 꼭 빨아 드시고 깨물어 드지 마시고 그다음 얼음. 또 여름에 덥고 나면 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얼음 깨먹거든요. 피해 주실 건 피해 주시는 게 방건조까지는 된다는 거죠. 방건조 괜찮습니다. 물렁물렁한 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유 초고추장 꼭 있어야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교정 칫솔은 일반 지금까지 쓰시는 칫솔하고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쓰시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중간에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장치를 이렇게 지나면서 양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간 칫솔도 저희가 같이 준비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얇은 철사 때문에 이게 찔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쪼개가지고 붙이시면 찔리는 부분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자, 그럼 위생사님. 이 홈 파여진 면을 이용해서 장치 윗부분에 대시고 이렇게 좀 원을 그리듯이 너무 넓지 않게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의 칫솔질은 왜 이렇게 뭐 45도로 꺾어서 네, 이렇게 원래는 쓸어내리는 건데. 교정 장치가 없을 때는 네. 세로 방향으로 쓸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칫솔을 아래로 닦아주시고 앞면도 닦아주시고 윗면도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랗게 움직이면서 옆으로 짧게 이동하면서 갑니다. 너무 잇몸 쪽을 박박 닦게 되면 교정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잇몸이 다 닳아서 뿌리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을 한두 달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주의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장치를 자세히 나누어서 보면 밑면이 있고요. 장치 윗면이 있고요. 잇몸에서 가까운 면이 있어요. 요 세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네. 당연히 잇몸에 가까운 부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잇몸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잇몸 부위에 플라그라든지 치석이 있는 채로 오래 있게 되면 잇몸 염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배열이 다 끝났을 때 부어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구멍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미간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이 부위에 칫솔모가 잘 밀착이 돼서 닦이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시간 칫솔이라는 걸 쓰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수평적으로 스트로크를 주면서 닦아 나가죠. 근데 이제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간 칫솔의 용도는 수직적으로 장치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 칫솔의 특성으로 인해서 혹시나 안 닦일 수 있는 부위를 위에서도 넣어주시고 아래에서도 넣어주셔서 닦아주시는 걸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요 아까 말씀드렸던 왁스를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왁스가 사실은 건조한 상태에서 잘 붙어요. 입안에 습한 상황에서는 안 붙거든요. 그래서 붙이실 때는 꼭 침도 한번 삼키시고 입안에 공기가 가득 찰 수 있게 숨도 한번 쉬시고 나서 그때 바로 붙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건조한 상황이.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하고 나서 침 삼키시고 붙이라고 말씀드려요. 상당히 귀엽게 생기고 좀 작아서 이 목구멍 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물 쏘는 그거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교정장치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간 칫솔 쓰시고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익숙치 않으니까. 워터픽은 강한 수압을 통해서 음식물 잔사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환경이 되신다면 워터픽 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압이 처음에는 세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 약간 아프기도 하고. 예. 근데 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잇몸에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수압의 양상은 내 잇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칫솔의 기본적인 개념은 양치질하면서 스트로크, 움직이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철사도 있고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아닌 전동 칫솔만의 감각으로 양치하시기에는 오히려 불편하신 점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서 손으로 직접 양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동 칫솔 모는 이렇게 안쪽에 파여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구석구석 밀착되기가 어려워서 전동 칫솔 모가 교정용으로 나오면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들. 사업도 하시게. 봉사를 또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만든 사단법인 바른이 봉사회라는 사단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 장학 사업, 학술 지원 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은 사회 각지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정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님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정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어른들도 사실은 좀 자신감 떨어지는데 청소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지금 어때요? 지금 뭐 기가 앞으로도 좀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겠네요. 저희도 되게 가슴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형석 TV로 많은
콘텐츠들 만들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데 이 대한치과교정학회도 채널이 아주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대한치과 교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올바른 교정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교정학회 회원들 병원을 알려드리는 코너가 따로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부러집니다. 시작도 아주 좀 기습적으로 경쾌하게 열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감사드리고요. 정말 유익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도 그러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